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덥습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 기자는 어저께 못 나왔어요. 아,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자, 배 수장님. 네. 여기 배 수장 헤어스타일하고 똑같은 이 산디 인형. 새싹을 갖다 놨어요. 네. 네, 인형은 아니죠. 아, 예. 보리싹이지 보리싹. 그걸 제가 머리에 올려놓으면 잔디 인형이 되죠. 그래요? 네. 소장님이 왜 그 앵디 옆에 계시나 궁금했네요. 네. 앞으로 계속 저기 파트너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다녀요 배 수장이 직접. 예. 예. 자, 시작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네, 고조되는 국회 전운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 법사위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어수선했던 현장 분위기 먼저 현장 분위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한다!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이제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 들렸고 이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관련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안 심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어제 저녁 7시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어젯밤에 자정 가까이 열려서 7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직후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이 법사위를 통과시켰고요. 아까 이제 박강원 위원장이 11명이 일어섰다 기립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표결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좀 여야 충돌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고성이나 욕설도 난무했었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워낙 비공개라면서요? 네, 원래 비공개로 치러지는데 이제 문을 열려고 했고요. 그때 이제 국회의 방호 인력들이 그 문을 여는 거를 제지를 하다가 예. 이 과정에서 양측의 몸싸움이 좀 벌어지기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술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런 소리도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이제 술을 먹고 회의장에 들어왔다라고 비판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장면 보면 비극인 것 같고 우리 정치 현주소가. 네네. 자, 배 수장님 네. 통과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체로 이제 원하는 6대 범죄까지도 이제 완전히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6대 범죄가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 참사 그리고 방위산업까지인데 그 6가지를 다 외우고 다니니까. 네네. 이 중재안이 이제 2대 범죄, 부패와 경제로 이제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통과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포함이 됐는데 선거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면 어차피 공소시효가 올해 말 6개월간이거든요. 6개월. 그래서 선거까지는 포함이 됐고 정의당에서 제안한 거를 이제 포함시킨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에서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까지 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소불위에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수사하면서 그래? 넌 좀 봐줄게.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이것 봐라 안 되겠는데 그럼 기소를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사하는 것과 공소권을 가지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아주 굵직한 현안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네. 예. 이제 본회의 하나 이제 남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2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방에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근데 뭐 지금 만난다고 해서 뭐 추가 논의될 사안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대로 통과시키겠다. 왜냐하면 정의당까지도 이제 동참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네. 당 내로부터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병석 의장이 이제 중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이 내용에서 더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본회의가 어때요? 열릴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하루는 그 법률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빠르면 열릴 가능성이 오늘 높은 것 같은데요.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이나 올라갑시다. 네, 그래서 본회의를 열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할 테고 예.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종결을 시도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만약에 종결 처리가 되면은 이 처리 완료 시점은 이르면은 이달 30일, 늦으면 5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의당의 선택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는데 네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안의 내용에서 정의당이 가장 비판했고 포함되기를 원했던 것이 선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포함이 됐고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까지도 정의당과 동조를 하는 협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도 그렇고 인사청문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배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면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 무기한 이제 발언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게 180석 이상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180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정의당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6석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정의당이 협력만 하면 종료시킬 수가 있고 필리버스터를 그리고 정의당이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뭐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좀 이렇게 좀 말을 돌렸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이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많은 국민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또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배 수장님.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입법 과정에 개입했다는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나온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이제 정상훈 기자의 설명대로 개입 발언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건 뭐 국회 몫입니다.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는 국회 몫이에요. 저는 민생에만 신경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절대 반대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한동훈 후보자와 논의를 했다,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한동훈 후보자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네. 유튜브로 한 청취자가요. 배종찬 소장님은 보기에는 사람이 엉성해 보이지만 정세 분석력이 예리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안목이 아주 탁월합니다. 뭐 잔디머리가 치솟았겠어요. 지금 너무 저기 좋아서. 지금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시력이 좋아지고 예. 네, 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 정상 기자. 네. 법안이 통과돼도 말이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이 소송을 한다 이런 뭐 기자회견 아까 아침에 하던데요. 네, 오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또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고조되는 세계 전운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미 국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는 이 군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은 푸틴 정권보다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기차역을 폭격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차역이라는 것은 피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도적 차원의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러시아군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주목되고 있는 전투 장소, 전쟁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 마리우폴입니다. 네. 여기에 사실상 함락이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 함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철소 지하에 3천여 명이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예. 그것도 민간인하고.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 포격을 안 할 테니까 대피하라. 그런데 그때 나왔던 발언이 바로 아니 기차역도 포격하는 러시아군이 잔악 무도한데 그걸 어떻게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지금도 마리우폴 제철소 지하에는 지금 먹지도 못하고 3천 명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 마리우폴 흑해의 항구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철소 있는 폐허가 된 제철소 예. 뉴스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상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차 대전 얘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러시아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하고 현지 시각으로 25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핵전쟁 위험이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핵전쟁이라는 단어를 입에 언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3차 세계대전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문을 외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3차 세계대전의 위험도 실제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가 대리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러시아가 또 유럽의 일부 국가에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이제 보복이죠, 이게 당연히.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에까지 상당량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라바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마치 핵 공격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에서는 핵 공격 없는데 서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러시아의 군사 전략 책동인데 깃발 전략이에요. 할 것처럼 하지만 안 하고 안 할 것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국가인 폴란드, 불가리아에는 그걸 왜 깃발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하지만 아닌 다른 곳에 깃발을 꽂는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인근 국가인데 여기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한 러시아 영토에서도 폭발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크라이나 국경에 인접한 러시아의 서부 도시 벨고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왜 폭발음이 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면 이 키이우 정부청사에 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갔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도 하곤 했는데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난망한 상황이냐면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 그 협상 논의하는 테이블이 5m입니다. 예. 거의 이게 얼굴도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5m니까. 얼굴은 보이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얼굴은 보이는데 얼굴에 묻은 건 안 보이겠죠. 하여튼 그런데 무려 3시간을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요? 네, 3시간을 회담을 했는데 저도 이게 왜 3시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푸틴의 전략이 지각을 하고 회의는 길게 이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자면 전쟁은 하고 있는데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쟁은 하는데 협상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협상을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부차에서
사실상의 민간 학살이 이루어졌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키이우 옆에 있는 도시 맞습니다. 부차. 러시아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발뺌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다 꾸며낸 짓이다. 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3시간이나 회담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고조되는 한반도 전운입니다. 자, 그제 밤에 북한이 이제 심야 열병식을 했습니다. 네, 그젯밤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 항일 빨치산 군부대를 조직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치러졌고요. 이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말 대규모의 열병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4월 25일 날이죠. 90주년 되는 게 네네. 월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밤에 이제 0시에 이렇게 한 건데 배 수장님 대륙간 네네. 탄도 미사일 3기가 이 소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정정을 드리면 앞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은 1시간이었고 예. 독일의 슐츠 총리와 회담이 3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수정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이제 대대적인 심야 열병식을 가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정말 심각한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 3,000톤급 잠수함용 신형 SLBM도 등장을 했고요. 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성 17형 이 ICBM도 등장을 했고 대륙간 탄도 네. 미사일. 대남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들어보셨죠? 예.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이스칸데르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가 왜 무섭냐면 거의 포착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울퉁불퉁 꾸불꾸불 이렇게 행로를 변경을 해요. 예.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이 이스칸데르까지 심야 열병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앞이 뾰족하게 화살촉처럼 생긴 미사일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스칸데르가 극초음속 미사일. 예.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가 상당히 북한의 주력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정상 기자 무기보다 주목되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었어요. 하얀 원수복을 입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이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북한의 핵무력은 다음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근본 이익 침해가 무엇인지는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이 본인들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모습 보면서 현 정권이나 네네. 또 새 정권이나 북한을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의 핵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당장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그리고 빨리 평화적인 태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쪽에서도 비판의 입장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확실히 배 소장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 오늘 뭐 사람 푸셨어요? 왜 이렇게 칭찬 뭐 문자가 많이 오죠? 팬 미팅인가요? 배 소장님 설명은 이해가 쏙 들어옵니다. 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지요. 예, 예. 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머리카락이 뭐 이 잔디 마냥 바짝바짝 네. 섰습니다. 옛날에 금지한 뒤 노래를 한 곡 부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이나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각국 정상과 5m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서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푸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푸틴 왜 그래? 푸틴. 배 소장님 최고 스파시바. 아니 오늘 고맙다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생일이신가 보네. 아니, 생각 안 나서 막 던졌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들어왔어. 예. 그죠? 네. 예. 뭐라 그랬어요 아까? 푸틴. 잘못 나왔대. 스파시바. 예. 고맙다고요? 예. 자, 이어서 황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아니 푸틴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랍니다. 오늘 뭔가 후하네요. 정상 기자 좀 나왔어요 이번에. 오늘 예. 19일 아니잖아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